네, 이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옛날에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간대마다 끊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불편해서 그나마 시간이 좀 괜찮으면 주제별로 좀 끊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해석을 그냥 해보면 타 사업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이 최소 몇 개? 최소 2개죠? 그러니까 이 사업장 그리고 이게 아닌 사업장 그러니까 최소 사업장이 2개일 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장 A, 사업장 B 뭐 이런 식으로 최소 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실제 이론은 그냥 설명을 쭉 드리는데 말 문제도 조금씩 이제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업장 A에서 B로 간다 했을 때 사업장으로 보는 애들이 있고 안 보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직매장 같은 경우는 뭐 맞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뭐 별 뜻은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장 이런 말 쓰잖아요. 매장이 판매장이죠. 판매장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곳 쌓아놓고 물건만 파는 곳 그것도 사업장이에요. 근데 너무 좀 당연한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근데 안 되는 게 또 있거든요. 이 2개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2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치장은 정확히 말하면 창고거든요. 창고에 무슨 뭐 회계 처리를 하겠어요. 근데 직매장은 어때요?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사업장 A, 사업장 B 하면 제일 좋고요. 사업장이니까. 근데 약간 꼬고 싶다. 그럼 내가 사업장 A에서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낼 거야 하면 직매장이 사업장으로 보니까 이거 타사업장 반출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업장 A에서 하치장으로 보낸다. 그럼 얘는 타사업장 반출이 아닌 거지. 그럼 그게 뭐냐? 그럼 그건 그냥 하치장으로 옮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옮겼다 끝.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럼 왜 옮기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한다 했을 때 뭐 김철수라는 사람이 사업장을 운영해요. A도 내 거, B도 내 거.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사업장 할 때 좀 헷갈리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업장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사업장이 2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사업장이 A도 김철수 거, B도 김철수 거잖아요. 그럼 약간 얘들을 쌍쌍둥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따로입니다, 둘이. 그러니까 자식같이 생각하라는 게 그거예요. 자식이 2명이면 주민등록번호 다르죠. 사업장이 2개면 사업자 등록번호 다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뭉개서 생각하는 게 둘이 어차피 김철수 거 아니야? 아닙니다. 둘은 다른 사업장. 자,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타 사업장 반출이니까 사업장은 2개 이상 그리고 판매 목적. 그러면 이 2개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A가 광주에 있다고 하고 사업장 B가 서울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광주에서 지금 물건을 사왔어요. 하나 500원에 사왔다 합시다. 이거 700원으로 해야겠다. 금액은 항상 700원 1000원으로 할게요. 자, 이 광주 사업장 이름으로 700원짜리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70원 세액공제도 받을 거고요. 근데 광주에 이제 물건을 쟁여놨는데 안 팔려요. 이거 광주에 수요가 너무 없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잘 팔릴까? 서울로 보내볼까? 이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서울로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김철수 입장에서는 사업장 A, B 다 내 거고 타 사업장 맞죠? 사업장이 맞으니까 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 A에서 7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라 그랬거든. 1000원에. 그러면 A가 B한테 물건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나중에 누가 팔게 되겠죠? B가 팔게 되겠죠? 그러면
이 B라는 사업장에서 물건을 1,000원에 팔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얘 어쩔래 이거예요. 어쩔래 이겁니다. 거래로 볼래 말래. 근데 지금 판매 목적 타사업장 가출을 관리 공급을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공급인가요? 아니죠. 아, 내가 나한테 옮기는 건데 그럼 공급이 아니니까 간주 공급이라 하겠지. 맞죠? 그러면 야 이거 둘이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르지 않냐. 그리고 얘가 팔면 얘 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공식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로 해요? 이런 이슈가 나오지. 그럼 보세요.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 그랬죠? 시가로 간다 그랬죠. 그럼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있네. 그럼 이제 얼마로 해요? 하니까 그러면 B가 1,000원에 팔잖아요. 그럼 돈을 A가 버는 거예요? B가 버는 거예요? B가 버는 거지. 그러면 얘를 1,000원에 보내면 B가 돈을 버는 건가요? 안 버는 거잖아요. A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A가 300원 벌어버리지. 그럼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보낼 것 같아요? 시간이죠. 그치, 원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자고.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세금 계산서 발급 얘는 없는데 넌 해. 시가인데 원가로 해. 이것만 해도 수험 포인트가 되겠죠. 다르니까 그냥. 그 이유 아시겠나요? B가 돈 벌잖아요. B가 돈 벌게 해줘야죠. 그럼 1,000원에 보내면 물건은 B가 팔고 그러면 제주는 B가 부리고 돈은 A가 벌고 둘은 다릅니다. 엄연히. 그럼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안 산 걸로 해. 이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만들어 준다. 애초에 B가 사서 판 걸로 하게. 그러면 네가 협조 좀 해라. 그러면 A는 어때요? 안 내줘 둘 다. 핀쳐지잖아요. 그럼 나쁠 거 없죠? A는? 그럼 B는 어때요? 이게 정상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아예 다르죠. 원래 간주 공급은 너 지금 매입세 불공제를 피해 내가 부가세를 친히 걷어가겠다 이거였는데 이건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야, 이게 맞지 않냐? 이대로 해. 이런 느낌. 근데 내가 나한테 옮기는 걸 공급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간주 공급으로 그냥 넣어놨다. 뭐 이 정도 느낌이네요. 요런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내면 좋은데 여기 하나 엮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각각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방금 말씀드린 걸로 비유하면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를 해야 이제 사업자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각각 했겠죠. 같은 나라에 했건 다른 나라에 했건 했으니까 둘 다 사업장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책으로 치면 좀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책은 그냥 순서대로 쭉 돼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따라가면 저도 좀 말려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주제별로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책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럼 이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 이거 되게 간단한데 사업장별이에요. 어렵지 않죠?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할래? 하면 내가 사업장 A도 있고 사업장 B도 있잖아요. 사업장 A 따로 하고 B 따로 하면 되죠. 그게 사업장별. 어렵지 않아요. 장에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장에다가 포인트를 제가 줄까? 그럼 김철수를 뭐라고 부르죠? 사업자죠. 그럼 사업자별도 있으니까 강조하는 거죠. 사업장별이 원칙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철수가 그런 거 저 어차피 다 제 건데 그냥 그렇게 묶으면 안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나 보지. 그래서 예외가 있죠.
참고로 이게 책마다 조금씩 언급이 다르니까 다 말씀드리면 이제 예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건데 아닌 거를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 여러 개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험에 내진 않겠지. 예외는 같은 말이 특례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허용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다 같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이게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칙은 이겁니다. 근데 너는 허용해줄게. 앞에 원칙이 아닌데도 이게 숨어있죠. 특례, 특별한 예외. 다 같은 말 맞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예외가 두 개. 첫 번째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사업자 기준으로 가는 건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얘는 자가 포인트겠죠? 자. 그럼 두 개 할 건데 일단 한 개 소개해드리고 이걸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봅시다. 사업장 A랑 사업장 B는 사업자가 같습니다 지금.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르죠. 근데 나중에 김철수가 국세청 세무서 가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어차피 둘 다 제 건데 그냥 뭐 그냥 같은 걸로 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사업자 단위로 과세를 하는 거겠죠. 근데 국세청이 이런 거 그 만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세법은 세금을 걷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철수가 A랑 B랑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어쨌든 A 신고하고 납부하고 B 신고하고 납부하겠죠. 근데 이걸 합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A, B 합쳐서 그냥 김철수 거 해서 신고서 한 장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세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진 않죠. 원칙적으로 그냥 따로 했냐 같이 했냐죠. 근데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럼 국세청은 뭐라고 할까? 알아서 해. 편한 대로 하세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한 방에 묶어서 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따로따로 내는 것보다 한 방에 내주면 오케이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될 이유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 관할 세무서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광주에 뭐 세무서 몇 개인지 말씀드렸죠? 광주 세무서, 북광주, 서광주, 뭐 광산 이렇게 4개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충장로에서 사업장을 하나 만들었다 하면 광주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근데 저는 집이 북구예요. 그러면 북광주 세무서에 내가 급해가지고 여기에서 못하고 집 앞에서 저 사업자 등록 좀 하는데 충장로거든요. 근데 관할이 저 그 광주예요. 좀 여기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찍어볼게요. 될지 안 될지. 그럼 국세청에 속마음. 손님 오셨네. 이 손님은 이제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따박따박 낼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분 관할이 광주 세무서야. 근데 여기 북광주 세무서야. 둘이 한 통속이죠. 그러면 안 돼요. 광주 세무서 가세요. 할까? 저한테 주시면 제가 팩스로 보낼게요. 같이 먹고 살아야죠. 이해되세요? 왜 이걸 해줄까요? 손님 오셨잖아요. 쫓아내면 돼요? 기분 나쁘면 안 되죠? 제가 저기 광주 세무서장 아는데 보내드릴게요. 되겠죠?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해야 한다? 틀린 말. 타 관할 세무서에 해도 된다? 맞는 말. 당연하죠. 여러분이 세무서장이어도 그러지 않을까? 그럼 옆에 세무서장 야 다음에 나도 알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서로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하겠어요 하면 오케이 하세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주인공이 사업자가 됐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외우세요. 사업자 단위로 묶으면 사업장이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2개.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가 됩니다. 샴쌍둥이가 돼요. 떨어져 있는데 둘이 한 몸이라고. 왜? 사업자 단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면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업장이 그럼 만약에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3개, 4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게 파생이 되냐면 신고 납부는 같이 해야 되죠. 반드시 신고 납부를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사업장끼리 세금 계산서 주고받을 수 없겠네요. 내가 나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자 단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김철수가 원칙대로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별로 한 경우에요. 둘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B한테 밀어주는 겸 해서 A는 거래가 없는 걸로 되고 이렇게 밀어주는 걸로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 김철수가 둘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신청하는 뭐 기한이나 적용 그런 거는 시험에 이제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까지 내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런 건 세무서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적용을 했었다라고 치면 얘 둘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물건 옮긴 건 사실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험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딱 문제를 내잖아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단 김철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라, 꿈 깨고 이런 느낌이야. 근데 만약에 단 김철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해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면 개꿀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옮기는 건 지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줄 수도 없고 어차피 둘이 한 몸이죠. 신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뒤가 이렇게 돼서 퉁쳐져, 저절로.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언급을 하면 개꿀이다. 아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문제를 냈는데 정답이 붕괴 없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인 적이 15회인가 100회 전에. 너무 오래전인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있긴 있었는데 원래 제일 어려운 답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함. 왜냐면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둡시다. 혹시 모르지. 자, 이제 두 번째 예외. 두 번째는 주사업장이 나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고 사업장을 하나 딱 찍어 주는 거예요. 주사업장을. 그리고 총괄납부를 하는 겁니다. 총괄납부제도.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쉬우니까. 사업자 단위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한 개다. 이걸로 다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거는 조금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이름의 뜻은 다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죠. 여기서 포인트는 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리고 물론 이름의 뜻이 다 있는데 뭐 나름대로 주도 의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납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납부에다 제가 강조를 하나? 그러니까 법은 곧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신고 납부.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면
김철수가 A 사업장, B 사업장이 있는데 신고하는 거예요. 저 A 사업장을 주 사업장으로 해서 납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그렇게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르죠. 뭐 어차피 따로 했으니까. 근데 납부만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신고는 따로 합니다. 신고는 A, B가 따로 해요. 근데 뭘 같이 한다고? 납부만.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면 신고 납부를 같이 한다. 진짜 잘 넘어갑니다. 그럼 아니 그럼 신고도 같이 하면 그럼 이름이 없잖아요. 신고도 같이 했으면 총괄 신고 납부 제도라 했겠지. 그럼 이딴 걸 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아니 그게 그놈 아니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되게 단순한 경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환급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환급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 놨냐면 이게 위에 건 그래도 좀 납득이 되시죠? 그냥 내 사업장 하나로 뭉쳐서 신고도 한 방에, 납부도 한 방에. 그러니까 얘는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랑 거래를 못 한다는 게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럼 신고 납부도 당연히 같이 하겠지. 그러니까 쉽죠? 근데 얘는 둘이 따로 있는데 납부만 같이 하겠대. 그리고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만약에 서울이 본점, 뭐 지점 이럴 수 있죠. 이게 좀 진짜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 그냥 듣고 흘리세요. 이거는 본점, 지점 들어보셨죠? 이건 법인일 때. 법인이면 메인이 본, 그리고 지가 가지 지자거든요. 지점, 브랜치 이렇게 가죠. 그러면 본점, 지점은 안 어렵죠. 근데 개인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잘 안 들어보셨죠. 근데 개인은 그렇게 말해요. 본점, 지점을 주사무소, 분사무소. 근데 언급할 수가 있어서 그래. 그냥 들어보시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이때 지금 광주가 지점이잖아요. 이걸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 문제로 나와요.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말 문제로 나오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을 했는데 지점에다 신청할 수 있다. 가능. 왜? 주사업장이니까. 본점 아니죠? 본점 총괄납부 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문제 낼 수 있지. 지점에도 이거 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다 문제가 내려오는 거니까 딱 그 포인트가 그겁니다. 지점도 주사업장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실 수 있죠? 주사업장이잖아요. 본점이 아니니까.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잖아요. 분사무소는 안 돼. 개인이 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했죠. 개인은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업장만 할 수 있어요. 뭐라 했지? 사무소? 분사무소 앞에 뭐라 했지? 주사무소? 주사업장? 주사무소 이렇게 하나?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법인은 지점, 본점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메인만 돼. 그게 이제 여기서 낼 수 있는 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게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좀 뻗어가 보면 법인은 본점 가능, 지점 가능. 근데 개인은 이건 조금 깊게 들어갔을 때 주사무소가 되고 분사무소가 안 돼요. 이런 거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뭐 법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실제 제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은 그냥 법대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위에까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한다. 왜냐면 이 정도 맞히실 수 있죠. 밑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안 외우고 틀릴 것 같기도 하고.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납부만 해놨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은 금액이 깔끔한데요. 만약에 환급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얘네가 이 거래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얘한테 환급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A는 700원 말고 다른 물건도 많이 산 거야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한 1,700원 이렇게 해볼까요? 1,700원어치 샀어요. 이 700원 포함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70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가 따로 해볼게요. A는 신고할 때 얼마 신고하죠? 마이너스 100원이죠. 70원은 내고,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봤을 때 70원은 내고 170원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환급액 100원 뜨죠. 환급액 100원. 그럼 얘는 30원 내면 돼요. 그럼 얘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납부액이기 때문에 그냥 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환급액이죠. 환급액은 어쩌냐? 지금 우리가 2기 예정하고 있는데 2기 예정 지금은 2기 확정이겠죠? 2기 최종 3개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 마이너스 100원이랑 30원이 예정 때 생긴 걸 해볼게요. 2기 예정 때. 그러면 100원은 못 돌려받습니다. 예정이니까. 예정 때는 저 100원 돌려주세요. 야 확정 안 왔지? 확정 때 얘기하자 이래요. 그리고 30원 저 내려왔어요. 갖고 와. 왜냐면 국세청 마음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각각 지금 원칙대로 했을 때는 따로 신고 납부죠. 그러면 어차피 다 김철수 거 아닙니까? 그럼 김철수는 30원은 내고 100원은 못 돌려받죠. 그럼 지금 100원이 묶여있네? 언제 돌려받죠? 확정돼 했는데 만약에 내가 1,000원이 나왔어. 그럼 이때 100원을 빼고 내는 거죠. 확정 때 얘기하자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 3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네? 맞죠?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김철수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납부를 같이 해도 된다네? 그럼 똑같지 않냐? 나 납부를 같이 해요. 납부를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합쳐버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잘못 썼네. 이쪽을 더 크게 해야 돼. 죄송해요. 금액을 이쪽을 더 크게 해야 설명이 돼요. 왜냐면 합쳐도 환급액이 더 크면 의미가 없잖아 지금. 바꿀게요. 그래서 금액을 10,000원 이렇게 쿨하게 합시다. 그럼 얘는 금액이 이제 어렵다. 930원이죠. 930원. 그러니까 원래는 930원 따로 내고 멈추진 않았죠? 1시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래는 100원을 못 돌려받고 930원을 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납부를 같이 한다고 했어. 그럼 합쳐져 버리죠? 그럼 얼마 낼까요? 830. 예정 때. 그럼 100원 바로 받은 거죠. 그러려고 받은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금액을 처음에 잘못 설정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는 사람만 챙겨 드세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아니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알려주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아는 사람만 신청하면 귀찮네, 네네 이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인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야. 막 들었는데
어떤 사업장은 환급이 뜨는데,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시작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투자가 많죠.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엄청 많이 떠. 근데 다른 데는 매출세액만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알려줘. 야, 이런 거 있어. 그럼 가서 물어보면 역시 귀찮지만 알려주겠죠? 그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을 해서 이제 퉁 쳐가지고 딱 내고 끝. 그러니까 환급을 땡기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급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급은 일찍 해주진 않지만 이걸 네가 챙겨 먹는다면 이 방식으로는 해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이유를 알려드린 게, 김철수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했으면 물건 그냥 옮긴 거라 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옮기고 끝이에요. 회계 처리도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안 주고.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럼 이때 김철수가 옮긴 거예요. 700원짜리 물건. 근데 깜빡한 거야. 물건은 옮겼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도 안 하고 회계 처리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후폭풍이 올 거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방금 보여드렸죠. 어차피 퉁쳐서 내잖아요. 어차피 퉁쳐서 내잖아.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눠드린 이유가 이 예외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인정해준다고. 어차피 이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굳이 세금 계산도 주지 마. 하든 말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없애봐도 결과적으로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거를 없애볼게요. 그러면 A가 1,7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판매되죠. 그리고 결국 830원 내잖아요. 결과가 같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결과가 같은데 굳이 세금 계산서 발급시키는 것도 오버 아닙니까? 결과가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셨어요. 그럼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외가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섞여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한번 던져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김철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냥 이거 알려고. 그럼 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죠? 제일 어려운 정답. 근데 이 두 개가 아니래. 그러면 건별로 회계 처리를 하라는 소리. 건별이 아니지 이건. 죄송해요. 요거는 건별이 아니라 매출과세로 해야 되죠? 그 정도 이제 찾아내실 수 있죠. 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1번 과세 이렇게 찍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헷갈리죠. 간주 공급에 완전 물들어 있다가 갑자기 얘 나오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나와버리니까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일 설명할 것 같은데 그 메인 매출 전표 내일 그걸 하려고 해요. 오늘 할 줄 알았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가 부가가치세를 관리할 목적으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별로 저절로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저절로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3개월마다 그냥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뭐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쌓여있는 것만 퉁치면 끝인 거죠. 엄청 편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무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신고서가 꾸려지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 홈택스 긁어서 내면 됩니다. 엄청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줘. 그리고 이 원래 메인 매출 전표에 해야 되는 분계들 있죠. 그걸 글로 적어준 다음에 이 메인 매출 전표를 하면 이 신고서 몇 번 칸에 들어가게 이걸 내요. 그러니까 멘붕이지. 실무에서 몰라도 돼요. 물론
정확히 알아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근데 실무에서 안 해도 되는 걸 시험에 내요. 실무에서 여러분이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저절로 신고서에 들어가 된다니까요. 근데 시험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해야 되는 것들을 글로 준 다음에 그걸 메인 매출 전표에 한다면 신고서 몇 번짜리에 들어가는지 직접 써봐라, 이걸 시험에 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회계 1급 때는 안 본다. 거의 장부 조회에서 잠깐 보고 그러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내일 아마 양식을 드리고 같이 할 것 같은데 매출 쪽으로 보면은 1번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11번 과세를 찍으면 저절로 동그라미 1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뭐 그런 느낌. 근데 여기 뭐 4번에 뭐 세금 계산서 발급분 외 기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4번에 기타.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부가가치세를 내긴 내야 돼.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도 안 했고 카드 전표 발급도 안 했어. 뭐 그냥 그런 내용이라 기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낸 거야.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낸 겁니다. 분계는 안 해놓고 그러면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제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아니고 부사업장 총괄납부제도도 아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 적을래 하면 이 1번에다가 700 이렇게 적는 겁니다. 직접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꼭 한 문제 내요. 이게 7점인가? 뭐 그렇게 비중을 내거든요. 물론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실무를 처리할 수 있긴 있지. 근데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굳이 그건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세무사가 할 일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겠죠. 어쨌든 네, 뭐 간주공급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얽혀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간주공급을 다시 정리를 하면 간주공급이랑 간주공급 제가 다 아까 적어드렸죠. 그리고 비슷한 게 간주임대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은 부가가치세를 내긴 내야 됩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니까 건별에다 적죠. 건별. 근데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었으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런 게 있더라. 그럼 얘는 간주 공급이긴 한데 원가로 물건을 보내고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합니다.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 시험에는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700원에 사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30원 더 붙여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30원 벌고 얘는 270원 버는 거예요. 뭐 근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원가랑 시가랑 그 중에 구분해봐라 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조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이거를 사실 700원에 사왔는데 얘한테 730원에 보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수고비로 30원 먹고 싶어서.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 학원 얘기로 해드리면 우리 학원이 전국에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사업장마다 수익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다 같은 회사여도. 그러면 이거를 그 회사 하나하나마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가면 얘도 돈을 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700원에 사서 730원에 버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730원으로. 그럼 얘가 30원 벌게 되고 얘가 270원 벌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깊게 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좀 시험에 내기 좋은 주제인 건 아시겠죠? 이 하나하나 말 문제 내기도 좋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일은 뭘 할지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매입 매출 쪽을 본 거예요. 이제 자세한 거는 실제로 그 실기 문제를 풀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 문제를 따로 해야만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일 할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매입 매출 전표 유형 한번 좀 볼 거고요. 알긴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 문제를 풀어볼까 해요. 그 자료 있는 거 몇 장 안 되나? 그래서 그거 보고 뭐 책에 있는 것도 보고 해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을 한번 짚어보는 거죠. 매출과 뭐 매입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시험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이 메인 매출 전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메인 매출 전표 유형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이제 들어가는데 좀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있거든요. 일반 전표 거. 일반 전표 거도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그런 주제가 섞이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거 유형.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신고서 양식 있죠. 그거를 출력해서 어차피 한두 장이니까 그거 나눠드리고 메인 매출 전표 제가 만든 문제 그것도 뭐 나눠드리고 해서 유형별로 대표 문제만 한 번씩 보고 분계 입력하는 건 다 할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일단 몇 번이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신고서를 직접 보시면서 이 유형은 이 범으로 들어가요. 이 매칭 작업을 한번 해보게요. 내일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부가가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할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오늘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